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한뇌 교실의 담임 선생님 강민구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뇌.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떨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떨림이라는 게 몸이, 특히 손이죠. 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떨려서 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떨림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부터 알려주실래요? 일단 제일 흔한 게 손떨림인데, 손떨림 우리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술자리에서요. 술자리에서 소주 주고 받고 할 때 보면 뭐 긴장했나 싶을 정도로 술 주는데 이렇게 잔이 떨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카페 가서 커피 드실 때 이 따뜻한 음료 드실 때 막 떨려가지고 이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떨림을 많이 보셨을 수 있겠는데, 이 손떨림이라는 게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거지, 뭐 누군가 몸이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많이 마셨거나 이런 거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떨림이라는 게 긴장감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긴장을 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떨림이 병리적으로 없는 분들도 긴장을 많이 하시면 떨림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 뭐 수능 시험이나 아주 중요한 시험 같은 때 보면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떨리다가 시험 볼 때 되면 긴장하고 막 손에 땀까지 나가지고 글씨 쓰기나 더 힘들어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떨림은 긴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긴장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혹시 치트키가 있을까? 이 떨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요한 자리나 뭐 술자리나 식사 자리를 가기 전에 이미 떨림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실수를 할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가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떨림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가서 자신감이 완전히 위축돼 있고 떨리는 거 당연히 떨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떨림이 있고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그 걱정을 어떻게든 다른 생각으로 해소하는 거, 이거부터 일단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떨림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불안함이나 걱정이 될 때는 아예 다른 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걱정을 최대한 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떨림. 다리 사다리가 떨잖아요. 네, 다리를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막 뭐 가만 못 있어서 이렇게 떠는 거 말고요. 진짜 긴장하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우리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할 때, 신랑 대기할 때 다리 떨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원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떨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긴장되거든요. 많이 긴장되고, 또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뭐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거나 건배사를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이 돼 있을 때 손떨림, 머리 떨림, 목소리 떨림, 다리 떨림까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원래 기질적으로 좀 떨림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처음 경험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젊은 시절 내내 이제 떨림을 겪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던 한 분은 떨림이 좀 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서장이셨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부하 직원들이랑 같이 구내식당을 가시는데, 구내식당에 식판이 있잖아요. 이분이 떨림이 좀 심하셔서 반찬을 반찬통에 정확하게 놓지를 못해요. 근데 본인은 그런 모습을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보여주기가 창피하니까 이분은 약간 컨셉을 잡으신 게, 본인은 비빔밥을 좋아하신다고 반찬이 뭐가 나오든 그냥 밥 있는 데다가 같이 담으신 거예요. 왜냐면 반찬을 정교하게 담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랑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2달 차부터는 반찬통에 반찬 넣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국물이나 아니면 좀 멀리 있는 반찬 집어오는 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떨림이라는 증상 자체가 뭔가 하나의 치료를 뭐 스위치 하나만 탁 켠다고 갑자기 떨던 게 없어지진 않아요. 덜해지고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거는 근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식사하실 때 보면 떨려요. 떨리는데 예전에는 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오다가 흘리시고 했는데 지금은 콩도 집습니다. 콩도 집는데 떨리긴 떨려요. 그리고 이분이 또 말씀하셨던 게, 이 회식 자리에서 술 받을 때 맥주 잔은 괜찮고 소주 잔은 아직 떨린다고, 큰 글씨 쓸 땐 괜찮고 작은 글씨 쓸 땐 떨리고, 요 정도로 이제 생활 속에서 단계적인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떨림 그냥 우리 아빠가 그런 거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치료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닫지 마시고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료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떨림의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떨림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또 근육의 긴장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이 떨림 자체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처방이나 침치료도 병행을 하지만 이 목이나 어깨 쪽에 척추를 풀어주는 추나 치료도 병행을 하고요. 또 심리적으로 긴장도가 많이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줄 수 있는 인지행동요법이나 상담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주면 훨씬 치료율이 높아질 수가 있죠. 보통 이제 떨림증 같은 경우는 보시는 환자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유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오시는 게 좋은데요. 대략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3에서 5주 정도가 지나면 유의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의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이 침 치료도 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계절이면 이 한기를 느끼면서 떨림이 더 심해지곤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또 이 떨림이 있으신 분들이 더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떨림도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강한내에게 연락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뇌